초코기의 리더 이승진이라고 하고요. 어카운트 앱섹션 오딧과 위험 모델링에 대한 주제로 저희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와 두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개념 추상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오딧과 위험 모델링을 수행한 페이마스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념 추상화의 계정 추상화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페이마스터에 대한 오딧과 위험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페이마스터는 계정 추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엔티티 중 하나로 유저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가스비를 대신 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팀은 페이마스터에 대한 보안을 증진시켜서 개념 추상화의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웹3 생태계의 UX와 보안성 증진에 기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웹3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이 이룬 성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위에서부터 보면 계정 추상화 표준 취약점에서 표준 구현체에서 2개의 취약점을 찾아서 제보를 하였고,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코노미의 스폰서십 페이마스터를 오딧하면서 5개의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했고, 또 페이마스터 위험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140개의 기존 취약점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테스트 코드로 작성할 만한 것들을 작성해서 6개의 실제 서비스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또 위험 모델링을 수행하면서 25개의 가장 일반적인 취약점들을 정리했고, 현존하거나 미래에 적용될 4종류의 페이마스터에 대한 보안 다큐멘트를 작성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계정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이더리움에는 EOA와 CA 두 가지 계정이 존재했는데요. EOA의 경우에는 유저의 프라이빗 키로 인해서 보호되는 계정이고, CA의 경우에는 코드를 포함할 수 있어서 복잡한 로직의 트랜잭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 계정 추상화는 이 두 가지 계정을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어카운트 앱섹션을 줄여서 AA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정 추상화의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네이티브 토큰으로만 가스비를 지불할 수 있었지만 계정 추상화를 사용하면 넌 네이티브 토큰으로도 가스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고, 또 EOA의 경우에는 개인 키를 분실하면 계정을 영구적으로 손실할 수 있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정 추상화를 사용한다면 멀티시그와 같은 커스텀 로직을 활용해서 이런 개인 키를 분실하더라도 계정이 영구적으로 손실되지 않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어프로브 함수나 디포짓 함수 같이 각각의 동작에 대해서 서명을 따로 해서 트랜잭션을 따로 보내야 했지만, 계정 추상화의 SCW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을 사용하면 여러 동작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의 서명만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제 유저가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메타마스크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창이 뜨면서 UX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SCW를 사용하면 한 번의 서명으로 여러 동작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세션 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로그인하면 일정 시간 동안은 로그인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에 저희가 흔히 아는 세션 키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 추상화는 UX를 향상시키고 보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UX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솔라나와 같은 다른 체인에게 조금씩 밀리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계정 추상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위험 모델링을 수행한 페이마스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깨졌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역할로는 가스비를 대신 내주는, 즉 후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마스터를 보통 스폰서십 페이마스터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넌 네이티브 토큰으로도 가스비를 지불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페이마스터를 토큰 페이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계정 추상화에서 트랜잭션을 실행시키는 간단한 플로우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유저가 번들러라는 주체에게 유저옵이라는 구조체를 보냅니다. 유저옵 구조체 안에는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구조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번들러는 유저에게서 받은 유저옵들을 모아서 번들 형태로 엔트리 포인트라는 주체에게 보내게 되고, 엔트리 포인트는 유저옵을 실행한 다음에 페이마스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트랜잭션 실행에 든 가스비를 받게 됩니다. 이 4번 과정에서 페이마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저의 가스비를 후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넌 네이티브 토큰으로 가스비를 지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페이마스터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면 어떤 위협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페이마스터는 어느 정도 중앙화된 주체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페이마스터가 유저의 자금을 드레인할 수 있습니다. 또 페이마스터는 유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다음에 다음 동작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검증 단계가 미흡하면 유저는 검증을 우회해서 페이마스터에 대한 도스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유저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페이마스터의 자금을 드레인할 수 있고 페이마스터의 평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계정 추상화에서는 이 평판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흔히 아시는 신용 등급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것처럼 계정 추상화 생태계에서 평판이 떨어지게 되면 스로틀 상태가 되고, 거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밴 처리가 돼서 해당 엔티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페이마스터는 보안성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위협이 존재하지만 현재 페이마스터에 대한 표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주요 엔티티 중 하나인 번들러의 경우에는 동작 규칙에 대한 표준인 ERC756가 있지만 페이마스터는 이러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안 관련 권고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페이마스터를 구현하는 서비스들마다 구현 방식이 각자 다르고 이들 사이에서 공통된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저희는 페이마스터 위험 모델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리얼월드 오딧과 페이마스터 독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리얼월드 오딧을 하면서 표준 구현체에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또 바이코노미와 같은 실제 서비스에서 취약점들을 발견하면서 페이마스터 위험 모델링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 위험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페이마스터 독스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는 계정 추상화 표준 구현체에서 두 가지 취약점을 발견해서 최근 보상 바운티에 제보해서 대략 1,600만 원의 보상을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운티 규칙상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코노미 서비스에 대한 오딧을 수행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인포메이셔널부터 크리티컬까지의 다양한 바운더리의 새로운 취약점들을 저희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을 발견하면서 저희는 페이마스터 위험 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스랩 벡터들을 먼저 정리하였는데요. 페이마스터 관련된 기존에 존재하는 오딧 리포트를 정리하면서 대략 140개의 스랩 벡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를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잘못된 자금 관리나 잘못된 검사 로직, 부정확한 계산 로직이 주를 이루고 그 외에는 서명 재사용과 같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저나 페이마스터의 자금이 모두 드레인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잘못된 검사 로직이나 부정확한 계산 로직과 같은 경우에는 평판 감소나 잘못된 자금 관리와 같이 다른 취약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페이마스터 관련 오딧 리포트를 정리하고 또 리얼월드에서 직접 찾은 취약점들을 취합해서 페이마스터에 대한 위협 벡터들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정리한 벡터들을 바탕으로 위험 모델링을 수행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8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취약점들을 분류해봤습니다. 우선 잘못된 자금 관리나 잘못된 검사 로직, 부정확한 계산 로직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였고, 또 구조적인 오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정 추상화의 표준 구현체는 버전이 0.7입니다. 하지만 0.6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페이마스터가 참조하고 있는 버전과 실제 서비스가 참조하는 버전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오류를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0.6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들 사이에서만 생길 수 있는 취약점들을 따로 분류하였고,
그리고 신용 등급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평판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벤 상태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오디트를 수행한 스폰서십 바이코노미의 스폰서십 페이마스터는 사실 페이마스터에서 주요한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을 따로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EIP7702 페이마스터의 경우에는 EIP7702는 내년에 있을 팩트럴 업그레이드에 포함되는 주요 EIP 중 하나로 트랜잭션, 그러니까 계정 추상화와 관련된 새로운 트랜잭션 타입을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페이마스터에서의 새로운 취약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였고, 이렇게 저희는 0.6 버전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생각하면서 페이마스터에 대한 위험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정리한 취약점들 중 2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저가 1차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유저 오비라는 구조체가 맨풀에서 존재할 때, 즉 1차 검증과 2차 검증 사이의 그 기간에 악의적인 주체가 위스토어 함수를 호출해서 모두 자금을 빼버리면 이 유저업들이 2차 검증을 할 때 번들로 묶여서 검증이 실행되게 되는데, 이때 리버트가 발생하면서 취약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유사한 취약점이지만 똑같이 유저는 첫 번째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자신이 예치한 자금을 모두 위스토어 함수를 통해 뺍니다. 그렇게 되면 유저업이 실행된 다음에 유저의 예치금으로부터 트랜잭션 실행에 든 가스비가 빠질 때 보통 이 로직이 언체크드 블록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유저의 예치금은 유니트 맥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타인의 예치금까지도 모두 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테스트 코드인데요. 저희는 위험 모델링을 하면서 정리한 취약점들 중에서 코드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들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0.6 버전을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0.6 버전과 0.7 버전 각각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따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 코드를 시중에 있는 구현체들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왼쪽은 그 표이고, 이제 가장 왼쪽에 저희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 함수들이 나타나져 있고, 저희 테스트 코드가 유의미한 이유는 단순히 기능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코드가 아니라 취약점, 즉 엣지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 코드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던 유의미한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서비스마다 체크나 X, 하이픈과 같이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표시했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 달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요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test get fund in validation이라는 함수로 진행을 하였고 통과하지 못하는 서비스들도 존재했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바탕으로 페이마스터 독스를 제작하였는데요. 그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페이마스터 개요라고 해서 페이마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담았고, 2번째로 가장 큰 부분인 저희가 이때까지 위험 모델링 수행한 것들에 대한 내용과 또 테스트 코드를 다른 페이마스터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마지막으로 그 페이마스터를 시중 페이마스터에 적용시킨 결과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작한 페이마스터 독스인 페이마스터 올인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번째는 페이마스터 개요, 페이마스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유저의 가스비를 대신 내주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담았고, 또 하위 페이지로 브레이킹 다운 더 페이마스터로 해서 페이마스터와 엔트리 포인트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키텍처 레벨로 설명을 하였고, 요 밑에는 이제 각 펑션들, 인터페이스에 있는 펑션들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코드 레벨로 담았습니다. 또 페이마스터에도 토큰 페이마스터나 스폰서십 페이마스터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대표적인 종류에 대한 아키텍처와 또 주요 펑션들, 그 함수들에 들어가는 인자가 각각 어떤 의미이고 그 함수의 동작이 어떻고 리턴 값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고요. 다음으로 가장 큰 부분인 위험 모델링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incorrect validation logic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다음과 같이 가장 위에는 취약점 제목과 그 밑에 취약점에 대한 설명, 그 밑에는 example case로 해서 어떻게 이 취약점이 트리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담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티게이션, 이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네, 이 해당 화면도 마찬가지로 스폰서십 페이마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벡터로 해서 이제 취약점 제목과 설명, example case, 미티게이션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 또 저희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와 그에 대한 결과, 각각의 결과에 대한 설명들을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멀티체인 페이마스터의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담았는데요. 멀티체인 페이마스터를 사용하면 하나의 페이마스터로 여러 가지 체인의 가스비를 대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설명하는 페이지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페이마스터 올인원은 개발자로 하여금 페이마스터를 개발하기 전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구현을 이미 했더라도 그 구현체에 저희 테스트 코드를 적용시켜서 어떤 위협들이 아직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위협들을 모두 통과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발자뿐만 아니라 유저들로 하여금 페이마스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고, 또 페이마스터의 위협을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발생하고 그 위협이 발생하면 유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정 추상화의 미래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포함되는 주요 EIP가 EIP7702이고, EIP7702는 계정 추상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정 추상화를 위한 새로운 트랜잭션 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익스큐션 레이어에서 변경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듯이 계정 추상화는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계정 추상화 보안성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필요하고, 저희 팀은 이 연구에 동참해서 궁극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더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